도자기가 엄청 요즘 붐이잖아요. 도예가 붐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예고 다닐 때도 디자인과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 진학할 때 다 공예로 쓴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결혼을 좀 일찍 해서 결혼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이제 공방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공예과를 가겠다. 사실 뭐 금속공예과, 도자공예과 이렇게 두 가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시로 하나를 썼는데 운 좋게 되는 바람에 이제 도자공예 길로 가게 되었죠. 이제 그 당시에 예고에서도 왜 그 성적으로 도예과를 가냐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08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도예 자체가 지금처럼 인기가 있지도 않았고, 약간 성적 맞춰서 가는 뭐 조금 하향 지원하는 그런 과였죠 사실.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뭐 도예과다 공예과다 하지 않고 뭐 미술학부다 미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 세부 전공을 말하지 않았죠. 경희대 도예과도 입시가 소묘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대랑 홍대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하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들어와서도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지냈어요. 뭐 도예과라고 말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도예 수업을 듣지 않고 서울 캠퍼스에 미술 수업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디자인과 수업을 듣는다든지 등의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도예를 원해서 도예과에 온 거니까 도예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도예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진짜 도예를 열심히 했고 수업도 열심히 나갔고 과 활동도 과대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도자기 자체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도예? 돈 안 된다. 도예가 왜 도예과를 갔어? 디자인과 가서 취직하지?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죠.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고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을 쭉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디자인과를 가게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디자이너가 미술 전시를 한다? 그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예과를 가면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예술 활동도 할 수 있고 둘 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디자인한 걸 직접 만들어서 팔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현실성이 있겠다. 내가 원하는 미술도 할 수 있고 뭔가 수익적인 것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만든 걸 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사실 이제 대학 도예과를 가보면 도예를 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40명 중에 한 5명? 이제 실기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 도예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공방에서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들, 그 두 친구들 말고는 사실 없었죠.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꾸각 밀기부터 물레 중심 잡기부터 1학년 때 진짜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뭐 사실 교수님이 엄청 많이 알려주시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너희 다음 주까지 원통 물레로 차와 하면 이제 선배들한테 부탁해서 배우고 밤에 나와서 연습하고 했던 거죠. 이제 열심히 했어요. 사실 열심히 배우고 도예 기법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걸 학교에서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제가 따로 찾아가서도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1급에서 알려드리는 기법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알려준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일본 전시회를 갔다가 일본의 기법에 빠져서 그거를 대학원 논문을 쓸 정도로 되게 빠져 있었던 기법이 있어요. 내리에이지라고. 그 기법들도 사실 학교나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법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저는 도예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휴학도 안 하고 학부를 마치고 교직 이수도 함께 하면서 마쳤기 때문에 24학점씩 꽉꽉 채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도예에 미쳐서 도예를 좋아해서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 성적이 좋았고 대학원도 예비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도예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도예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낮았고 도예를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예 전공을 이어나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학부에서 대학원 갈 때 혼자 대학원에 진학했던 것 같거든요. 조교도 하면서 또 열심히 이제 학문을 갈고 닦고 이제 저는 도예 작가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교사 미술 전담 교사가 돼서 아이들 수업하는 거에 좀 흥미를 느꼈죠. 저는 그래서 진짜 좋아해서 이걸 연구하고 탐구하고 아이들 수업에 적용하고 너무 좋은 걸 아니까 아이들 수업에도 어떻게 하면 재밌고 흥미롭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아동 도예 지도사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또 제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께서 좀 흥미롭게 봐주시다 보니 이거를 좀 팔아주면 어떻겠냐 해서 빅카트라는 프랜차이즈도 차리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던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꾸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근데 간혹 이제 요즘 갑자기 도예가 붐이긴 하잖아요. 모든 미술학원에서 도예를 하고 있고 저한테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도자기를 배워서 하시고 계세요. 사실 도예가 전국에 깔리고 이제 아동미술계에서 도예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카페 활동할 때 도자기 올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도자기 되게 촌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한 거 보니까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조금 다르다, 예쁘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도자기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 연잎 스타일, 갈색 스타일, 옛날 스타일 전통 도자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아닌 거죠. 아이들은 하얗고 색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흑색깔, 옛날 스타일의 도자기를 아이들한테 했을 때 호응도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이들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예쁘고 조금 쉽고 접근하기 편하고 또 미술 교과와 연계된 거를 원했어요. 도자기가 사실 예전에는 단체로 우르르 가서 뭐 10,000원, 20,000원씩 내고 체험? 잠깐 손대보고 몰래 잠깐 손대보고 떼고 그냥 선생님이 다 만들어줘서 이름만 쓰고 내가 받는 거. 유치원 때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취급당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미술 교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술 교과서에 도자기가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그만큼 도자기는 이제 교과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공자 입장에서 도자기가 이렇게 정말 정서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좋은 학문인데 이렇게 단체 수업으로 조금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술이랑 엮어서 교육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저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전부터 미술 학원에서 도자기를 접목하면서 그냥 단순한 그림 만들기가 아니라
어떠한 미술의 교육이 들어간, 어떠한 미술의 기법이 들어간 그림 만들기를 통해서 입체 조형 수업을 주고 싶었지, 단순히 도자기 체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교육과 도자기를 엮어서 도자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 수업을 안 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 수업 문의가 엄청 많이 오지만 안 가는 이유가 그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도자기가 엄청 붐이 일면서 다시 그게 원위치 될까봐 사실 많이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하고 더 도자기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